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1단원의 마지막 대단원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총 대단원 문제가 14문제나 되네요. 14문제 정말 열심히 해설을 최대한 쌤이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힘내서 시작해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꼭지점이 원점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인 포물선인 점 6,a를 지날 때 상수 a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준선이 지금 x는 마이너스 2니까 포물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p 값은 2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포물선의 기본 방정식은 y는 4px 즉 8x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6,a를 지나니까 x의 6, y의 a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x의 6 대입하고 y의 a 대입하면 a제곱은 8 곱하기 6, 4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양변에 이제 루트를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8이니까 48은 16 곱하기 3이죠. 그래서 뿔마 4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상수 a의 값은 4루트 3 또는 마이너스 4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포물선 x제곱 플러스 12y 위에 서로 다른 세점 ABC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이 포물선이 초점과 일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조건이죠. 이때 선분 AF, 선분 BF, 선분 CF의 길이를 모두 합한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이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A랑 B랑 C의 좌표가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무게중심이 이 초점이다라는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 점과 무게중심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점 A의 좌표를 x1, y1 그다음 점 B의 좌표를 x2, y2 그다음 점 C의 좌표를 x3, y3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 점 ABC의 무게중심의 점의 좌표를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를 3으로 나눈 게 x좌표가 될 거고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를 3으로 나눈 게 y좌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초점 F와 일치하니까 이게 바로 초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4py가 12y니까 4p가 12, p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초점의 좌표가 0,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식을 풀게 된다면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는 0이고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는 9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얻은 식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F랑 BF랑 CF 선분의 길이의 합인데 이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가 뭐였죠? 포물선 위의 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는 이 포물선 위의 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와 같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준선을 먼저 그려볼게요. 준선을 이렇게 그리고 얘는 준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준선의 방정식까지 구하면 P가 3이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점을 A'이라고 놓겠습니다. 수직으로 딱 내리꽂았을 때 만나는 점이요. 그러면 선분 A'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네, A, F의 길이와 같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A서부터 X축까지의 거리가 Y1이에요. 요만큼이. 그리고 요만큼이 지금 3이겠죠. 그러면 선분 A 프라임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네, Y1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똑같은 과정을 B에 대해서도 C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B에서부터 얘가 지금 X축의 점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조그맣게 위에 있는데 이 BF의 길이와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B 프라임 B
요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점이 B의 y좌표가 y2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분 B'의 길이는 y2 플러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하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 C에서 이렇게 준선의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이 만나는 점을 C'이라고 한다면 C 선분 요것의 길이 또한 y 3 플러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F 플러스 BF 플러스 CF 이 선분 3개의 길이의 합은 결국에 y1 플러스 3 플러스 y2 플러스 3 플러스 y3 플러스 3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는 우리가 구라는 것을 아까 구했으니까 대입하면 9 더하기 9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1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포물선 y제곱은 12x의 초점 F를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두 점 A, B에서 만나고 이때 선분 AF와 선분 BF의 길이의 B가 2대 3일 때 A, B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문제만 보면은 정말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1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 문제 상황을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포물선 y제곱은 12x부터 그리면 이것은 지금 4px가 12x니까 4p는 12, p는 3이고 지금 뒤에 x가 붙었으니까 얘는 초점이 3,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F고 지금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포물선이 y제곱은 12x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있을 건데 그 직선이 포물선과 이 두 점 A, B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난다. 여기에서 생기는 요 점과 요 점이 A,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AF의 길이와 BF의 길이의 B가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2대 3을 정확히 2랑 3이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2A 그리고 3A로 길이를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분 AF의 길이를 2A 그 다음에 선분 BF의 길이를 3A라고 두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딱히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알고 있는 거를 다 이용하기 위해서 포물선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포물선 위의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선을 그리고 이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이제 점 A와 점 B에서 준선까지 수선도 내려봤어요. 이렇게 수선을 내려봤어요. 그러면 이때 요 점을 A', 요 점을 B'이라고 했을 때 요 선분 A'A와 선분 B'의 B 요 길이도 알 수 있겠죠? 이것도 각각 2A, 3A라는 것을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예를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점 A에서 선분 B'으로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직각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선분 B'의 길이가 3A고 선분 A'의 길이가 2A이니 요 길이가 A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점을 뭐라고 둘까요? A, B, C 안 나왔으니까 C라고 둡시다. 그래서 이것을 옆에다가 이렇게 떼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얘가 점 A고 얘가 점 B고 그다음 얘가 점 C인데 요 길이가 지금 A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 F가 있어서 요 길이가 2A고 요 길이가 3A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 점을 만약에 D라고 놨을 때요. 요 점이 지금 D가 되는 건데 요 길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지금 그림이 복잡해지고 있지만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요 길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길이는 전체 길이인 요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을 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 길이가 뭐냐면은 초점 그리고 준선 합쳐서 6이에요. 6인데 요 길이가 6인데 지금 요 빨간색 요 길이는 뭐냐면은 2A죠. 2A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6-2a입니다. 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까지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면 요 삼각형 있죠? 요 작은 삼각형이랑 요 큰 삼각형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두 삼각형은 어떤 관계일까요? 네, 두 삼각형은 닮은 관계죠. 왜냐하면 각 세 개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변이랑 이 변, 그리고 요 변이랑 요 변을 봤을 때 길이비가 같을 거니까 AF 대 DF 볼게요. AF가 지금 2A고요. 그 다음 DF가 6-2A예요. 이것은 AB, 5A 대 12A와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A 같으니까 사라지고 내항, 외항의 곱이 같다 성질 이용해주면 30-10A는 2A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정리하면 12A는 30이니까 양변 12로 나눠주면 12분의 30. 따라서 6으로 약분해주면 2분의 5가 바로 A 값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선분 AB의 길이에요. 근데 선분 AB는 우리가 5A라고 알고 있죠. 근데 A 값이 2분의 5라는 걸 알고 있으니 대입해서 구하시면 2분의 25가 선분 AB의 길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3번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지금 좀 어려웠죠. 이렇게 2차 곡선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 3번 유형이 쌤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봤지만 얘는 나랑 친해져야 되는 유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잘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초점이 루트, 0과 마이너스 루트, 0이고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차가 2인 타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타원 위에서의 한 점 P에 대해서 선분 PF의 길이 플러스 선분 PF 프라임의 길이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타원이 뭔지 모르니까 타원의 방정식을 대충 기본형으로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뒀을 때 지금 이 타원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에 장축에 뭐 A, 단축에 뭐 B, 지금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됐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초점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0 이렇게 딱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여기서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차가 2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생긴 타원에서 장축의 길이는 뭐예요? 2a죠. 단축의 길이는 2b예요. 이 두 길이의 차가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b가 1이구나 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타원 위의 점의 P에 대해서 PF 플러스 PF 프라임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P가 딱 정해진 P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냥 보기 좋게 한번 P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쌤은 P를 여기 Y축 위의 점으로 딱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PF랑 PF 프라임 다 구할 수가 있게 됐죠. 여기가 F고 여기가 F 프라임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보시면은 P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선에 쫙 피면은 뭐가 되겠어요? 장축이 되겠어요. 장축이 되니까 지금 이 길이가 같은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 PF와 PF 프라임의 길이를 정확히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장축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얘가 바로 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삼각형을 보시면 얘는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보시면 얘는 B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 관계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B가 A-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높이가 A-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뭐냐면 루트 5예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A고 높이 길이가 A-1이고 밑변의 길이가 루트 5네. 뭐 쓰고 싶나요? 네,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고 싶으시죠? 피타고라스 정리 쓸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5는 A제곱 지어주고
2a 넘겨주고 2a는 6이니까 a는 3이 되겠죠. 그래서 pf와 pf'의 값이 각각 3이니까 3 더하기 3은 뭐다? 6이다 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처럼 풀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타원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 타원의 방정식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식들을 연립해서 문제를 푸셔도 똑같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재밌는 풀이를 여러분들이 찾으셨다면 과제로 올려주세요. 문제 5번입니다. 타원 x제곱 플러스 6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y 플러스 27은 0의 두 초점을 각각 f, f'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 OF, f'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타원의 방정식을 잘 정리를 해서 초점의 좌표를 구하고 그것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그 타원이 중심이 원점이 아닌 타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성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것을 표준형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정리를 해서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어줄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y 제곱 마이너스 24y는 마이너스 27에서 지금 앞에서 필요한 게 절반 제곱 9죠. 그 다음 얘는 6하고 y제곱 마이너스 4y니까 뒤에 4가 필요해서 뒤에 24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변에도 9 더하기 24를 해줘야겠죠. 정리를 하시면은 x-3의 제곱 플러스 6 y-2의 제곱은 27 플러스 33이니까 뭐가 됩니까? 6이 되겠죠?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6분의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타원이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얘가 6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었을 겁니다.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타원에서 초점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얘 루트 6이고 얘가 1이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이 루트 6이니까 빗변이 루트 6이라서 얘는 루트 6 마이너스 1, 그래서 5니까 얘 루트 5였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점이 루트 5,0 마이너스 루트 5,0이었을 거고 얘를 점을 평행 이동시키면 3 플러스 루트 5,2 그리고 3 마이너스 루트 5,2 요 두 개가 바로 초점 F랑 F'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3 플러스 루트 5, 2 이렇게 있을 거고 3 마이너스 루트 5, 2 이렇게 점을 찍어서 하나를 F, 하나를 F'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원점 5를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 F, 선분 F'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얘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2루트 5가 될 것이고 그다음 이 높이는 2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2 해서 답을 내주시면 2루트 5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제가 언제냐면은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가 월요일인데 월요일 저녁에 갑자기 재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진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6번 문제도 관측소에서 폭발음을 들은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괜히 엮어봤습니다. 6번을 보면은 서로 16km 떨어진 두 관측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관측소에서 폭발음을 들은 지 12초 후에 다른 관측소에서 폭발음을 들었고 그다음 이 두 관측소의 위치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냈을 때 그때 마이너스 8,0과 8,0으로 나타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좌표 평면을 그려주셔야 돼요. 쌤은 빛과 같은 속도로 좌표 평면의 점까지 나타내봤어요. 자, 그 다음 폭발이 일어난 지점은 두 점을 A, B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위의 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쌍곡선도 한번 빛과 같은 속도로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쌍곡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문제에서 힌트를 얻은 거는 제일 처음에 서로 16km 떨어진 두 관측소가 있다. 이게 있어요. 근데 이미 지금 두 점을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으로 나타내면 이미 얘네들은 16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영향가 있는 정보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밑줄 친 데 보면은 한 관측소에서 폭발음을 들은 지 12초 후에 다른 관측소에서 폭발음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폭발이 일어난 지점이 쌍곡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여기서 폭발이 빵 하고 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폭발 지점에서 A 관측소랑 B 관측소까지 이렇게 소리가 가겠죠. 근데 지금 도달 시간이 달라요. 12초 후에 다른 관측소에서 폭발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과 그리고 소리의 속력을 이용을 해서 이 폭발 지점부터 A까지의 거리와 폭발 지점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두 개 거리의 차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폭발 지점의 위치를 편의상 점 P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이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의 차를 구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폭발음을 들은 지 12초 후에 그 12초 동안 이동한 소리의 그 거리를 의미하는 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과연 12초 동안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따라서 속력 3분의 1 곱하기 12 해서 12초 동안 움직인 소리의 거리 4km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A필 길이 빼기 B필 길이가 4구나. 근데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 쌍곡선이죠. 얘가 뭐를 의미하나요? 네, 주축의 길이가 뭐다? 4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4이니까 요 길이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쌍곡선의 방정식 만들어내실 수 있겠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직사각형에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8이고 얘가 지금 2니까 지금 요 길이 구하면은 64 빼기 4의 루트 해서 루트 6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 60이 바로 뭐가 되냐면 B 그리고 이 2가 A 해서 쌍곡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2의 제곱 4 x제곱 마이너스 루트 60제곱 60분의 y제곱은 1 정리해서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60분의 y제곱은 1 이것이 바로 쌍곡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을 보도록 합시다. 타원 x제곱 플러스 13y제곱은 13과 두 초점을 공유하는 쌍곡선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타원의 단축의 길이가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때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 쌍곡선의 방정식부터 구하면 좋겠죠? 자, 그런데 지금 두 가지 힌트가 있어요. 이 쌍곡선은 타원과 두 초점을 공유하고 두 번째 타원의 단축의 길이가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번 단서와 2번 단서를 통해서 쌍곡선의 초점과 그리고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를 찾는다면 쌍곡선의 방정식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1번 조건을 이용을 해서 초점을 구해볼 건데요. 지금 타원이 방정식이 굉장히 예쁜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우변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13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13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때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장축에서 x축과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축에서 y축과 만나는 이 점이 좌표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초점을 구해야 되는데 초점은 이쯤 있겠죠? 이것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라? 직각삼각형으로 생각해라. 빗변의 길이는 장축의 절반과 같고 지금 단축의 길이 주어져 있죠? 이 초점까지의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하면 루트 12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초점이 좌표를 구할 수 있었어요. 루트 12는 2루트 3이니까 2루트 3, 0과 마이너스 2루트 3, 0이 바로 쌍곡선이 초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조건을 활용을 해볼 거예요. 타원의 단축의 길이가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와 같다라고 했죠. 이 타원의 단축의 길이가 지금 1의 2배인 2입니다. 따라서 이 쌍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가 바로 2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쌍곡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주축의 길이의 절반이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 쌍곡선 방정식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이 쌍곡선의 방정식이 만약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로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이때 이 주축의 길이의 절반은 어떤 것에 해당이 되냐면 a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주축의 길이가 2니까 이 길이는 1이 되죠. 따라서 a가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때 1번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이 쌍곡선이 초점이 2루트 3, 0과 마이너스 2루트 3,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면 b 값을 구하고 싶은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렇게 쌍곡선이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그려주시면 되고 이때 그 각 사분면에 놓인 직사각형을 이렇게 반 갈랐을 때 생기는 요 직각 삼각형 요것의 빗변의 길이가 바로 원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와 같다라고 했었죠. 지금 여기서 빗변의 길이가 2루트 3이고 밑변의 길이가 1이니까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이 직각 삼각형의 높이 구해줄 수 있어요. 자, 루트 12의 제곱이니까 12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네, 1. 그래서 12 마이너스 1에 루트 씌운 것. 따라서 높이가 루트 11이구나. 즉 b값이 루트 11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서 a와 b값을 이 방정식에 대입하면 여기에서 쌍곡선의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11분의 y제곱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 그것은 y는 플마 a분의 b x라고 했죠. 그래서 y는 플마 a분의 b 루트 11 x가 답이 됩니다.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포물선 y제곱은 마이너스 x 위에서의 점과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8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면 어떤 문제 상황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포물선과 직선을 간략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y제곱은 마이너스 x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8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때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아니 이거 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하고 잘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들이 이 주어진 문제에서 있는 직선 말고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직선들을 이렇게 이동시키다 보면은 이렇게 포물선과 만나는 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점을 찾는다면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까지의 길이를 구했을 때, 거리를 구했을 때 이것이 제일 짧은 거리구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주어진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 직선 중에서 이렇게 포물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 요거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며 요 주어진 포물선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자, 그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포물선 위에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포물선이 접선의 방정식 그 공식이 뭡니까? 네, y는 mx 플러스 n분의 p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포물선에서 우리가 일단 p값을 찾아봅시다. 지금 4px가 마이너스 x니까 4p는 마이너스 1 따라서 p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주어진 공식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플러스 되면서 4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이것이 바로 이 포물선에서 접하는 그 접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요 별 모양 요 직선과 문제에서 주어진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8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우리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는 저번에 문제에서 풀어봤죠. 우리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모르지만 그 직선 사이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 직선 위에 점을 찾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우리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쌤 한번 여기서 한번 점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뭐를 찾아볼 거냐면 x가 1이면 y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1,0이라는 점을 찾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직선 방정식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분수가 있어서 모양이 안 좋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 볼게요. 분모에는 x랑 y의 개수 제곱해서 더합니다. 1 플러스 4 루트 씌울게요. 그 다음에 x, y에다가 1, 0을 각각 대입해요. 그러면 1 플러스 0 마이너스 16의 절대값 하면 루트 5분의 15니까 우리 유리하면 5분의 15 루트 5가 되겠죠? 약분하면 답은 3 루트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타원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과 쌍곡선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이 점 P 3루트 2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 점 P에서의 타원의 접선과 쌍곡선의 접선 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쌤이 이렇게 표시를 했듯이 타원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과 쌍곡선 위에서의 한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얘기는 이때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무엇이 된다? 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것을 이용을 하려면 우리는 타원 위의 점 그리고 쌍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각각 구한 뒤에 두 접선에서의 기울기까지 각각 구해서 그것을 곱하여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타원에서의 접선, 타원 위에서의 점의 접선 그것은 x 하나에다가 x좌표, y 하나에다가 y좌표 대입하면 되죠. 문제에서 a제곱 분의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3 루트 2 x 그리고 b제곱분의 y제곱이니까 y 곱하기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이 1이 됐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은요. 요 y항에 넘겨서 이항을 하면은 a제곱분의 3 루트 2 그리고 y 앞에 b제곱까지 이제 곱해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1 넘어오고 b제곱 이게 y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쌍곡선 위에서의 한 점에서 접선 구할 거예요. 지금 점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쌍곡선의 방정식에다가 x, y 하나씩 대입을 하면 9분의 3 루트 2 x 마이너스 플러스 y는 1 그러니까 조금 정리해서 y는 마이너스 9분의 3 루트 2 x 플러스 1까지 정리를 했어요. 이때 기울기가 뭐예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기 얘랑 그럼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곱해볼게요. a제곱 분의 3 루트 2 곱하기 b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3 루트 2 이것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지금 마이너스 없애줄게요. 그 다음에 3루트 2 곱하기 3루트 2가 18이 돼요. 그러면 9랑 약분이 되니까 2만 남게 돼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했을 때 a제곱분의 2b제곱이 1이 되니까 결국에 2b제곱은
a제곱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 식 하나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 값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식을 하나 더 찾아줄 건데 지금 이 점 P는 어디 위의 점이냐면 타원 위의 점이에요. 따라서 이 점 P 좌표를 이 타원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식이 성립을 하겠죠. 따라서 x, y 좌표에 각각 3루트 2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줄 겁니다. 그러면 a제곱분의 3루트 2의 제곱 18이죠. 플러스 b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 1은 1이 돼요. 자, 근데 a제곱이 2b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주면 2b제곱분의 18 플러스 b제곱분의 1 약분해서 b제곱분의 9가 되고 이것은 b제곱분의 10인데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b제곱은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a제곱은 이 별표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20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됩니까? 얘랑 얘 더하면 되니까 30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10번 문제를 볼게요.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16x가 주어져 있고요. 타원 25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 이것이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P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직선 X는 마이너스 4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어요.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 직선 X는 마이너스 4. 눈에 굉장히 밟히죠. 자, 그 다음에 점 P에서 직선 X는 마이너스 4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했을 때 요 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을 그은 것과 초록색으로 밑줄을 그은 조건들을 우리가 굉장히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지금 PQ 더하기 PR 선분 두 개를 더한 값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실 거냐면 P점이랑 Q점이랑 R점을 다 구해가지고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2차 곡선은 기하죠. 기하 문제는 기하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기하로 접근하려면 포물선과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싹 한번 뜯어볼게요. 자, 보면은 일단은 포물선과 타원이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은, 이 점 P는 포물선 위의 점임에 동시에 타원 위의 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직선 x는 마이너스 4, 요 놈이 참 이제 골 때리는 놈인데 잘 보시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은 16x예요. 그럼 여기서 y제곱은 4px, p가 뭐다? 4다. 그러니까 이 포물선의 초점이 좌표가 우리는 4,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와 동시에 x는 마이너스 4가 주어진 포물선이 준선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준 x는 마이너스 4는 결국에는 준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딱 눈치가 보이죠? 포물선 위의 점에서 준선으로 수선을 내렸는데 이 길이가 이제 선분 PR의 길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랑 같을 거예요? 점 P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 그래서 우리가 이 4,0을 뭐 점 F가 문제에서 없죠. 점 F라고 두면은 지금 PR, 선분 PR의 길이와 선분 PF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볼 게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타원의 방정식을 줬어요.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a제곱이 25니까 이 타원이 x축이랑 만나는 요 점이 5랑 마이너스 5, 5,0 마이너스 5,0일 거고 그 다음에 이 타원이 y축이랑 만나는 요 점이 b제곱이 9니까 0,3이랑 0, 마이너스 3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직사각형 이용해서 초점의 좌표를 구하면 타원의 초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4,0과 마이너스 4,0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점 Q가 타원이 또 다른 초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점 P는 타원 위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P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 플러스 P에서부터 또 다른 초점까지의 거리 이것은 타원의 장축의 길이와 같다. 그래서 5 곱하기 2, 1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PQ 더하기
PR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PF랑 PR이랑 같다라는 걸 우리가 처음에 발견을 했죠. 포물선이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값은 10이다 라는 것을 바로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쌍곡선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7분의 y제곱은 1의 두 초점을 f 그리고 f'이라고 하고 제2사분면에 있는 쌍곡선이 한 점 P를 A, P라고 했을 때 이것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점 P가 A, B고요. 이것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했으니까 A랑 B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Q의 좌표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사각형 PF'QF의 넓이가 56일 때 AP 값을 구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점 Q는 이 쌍곡선 위의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A랑 B가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9분의 A제곱 마이너스 7분의 B제곱이 1 요식이 성립을 할 거예요. 근데 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를 대입해도 어차피 제곱이기 때문에 똑같은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 P 그리고 점 Q는 모두 쌍곡선 위의 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이 쌍곡선의 초점 F와 F'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초점 A제곱이 9고 B제곱이 7이니까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가지고 바로 16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C는 4 또는 마이너스 4니까 이 초점의 좌표는 4,0과 마이너스 4,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삼각형을 이렇게 뜯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나 뜯어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뜯어서 볼 때 이 초록색과 파란색 삼각형은 어떤 관계일까요? 근데 이것은 정확히 점 P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합동인 삼각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초록색과 파란색 삼각형은 각각 넓이가 28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삼각형 PF'F의 넓이가 28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선분 F'F의 길이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높이인데요. 이 높이가 뭐냐면은 점 P의 Y좌표예요. 그래서 B 이것이 넓이 2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초점의 좌표를 다 구했어요. 그래서 선분 F'F의 길이를 압니다. 뭡니까? 8이죠. 따라서 여기에 8을 대입을 하게 되면 4B가 28이기 때문에 B는 7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P의 Y좌표를 알았으니까 이 P의 X좌표인 A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9분의 A제곱 마이너스 7분의 B제곱이니까 49는 1. 약분하면 7. 그래서 9분의 A제곱이 8이니까 A제곱은 70이고 그럼 A는 루트 70이니까 6루트 2인데 뿔마가 붙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조건이 있죠. 이 점 P는 2사분면에 있습니다. 2사분면에서 X좌표는 음수죠. 따라서 이때 A는 마이너스 6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B는 7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두 값을 곱해서 답을 내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4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포물선 y제곱은 8x와 직선 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1. 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b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감이 오시죠? 2차 곡선과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려면 두 2차 곡선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그 얻은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구했을 때 만나지 않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조건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두 방정식을 연립해 볼게요. 지금 y제곱은 8x인데 이 y 앞에 b가 붙어 있으니까 저는 x는 마이너스 by 마이너스 1로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y제곱은 8, 마이너스 by 마이너스 1이고 전개해서 이항하면 y제곱은 8by, y제곱 플러스 8by 플러스 8은 0이 돼요. 그럼 여기서 짝수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4b의 제곱 마이너스 ac 8이죠. 16b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이것이 0보다 작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 풀어줄게요. 16b제곱이 8보다 작아야 되니 양변을 16으로 나눠주면 b제곱이 2분의 1보다 작아야겠죠.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절대값 b는 루트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될 겁니다. 루트 2분의 1은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부등호 방향이 4잖아요. 4이.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에 마이너스 붙인 것과 2분의 루트 2 사이에 b가 존재한다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포물선 y제곱은 12x 위에 점 a, b에서의 접선, 위에서의 접선, 그리고 점 3, 마이너스 6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이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하고 싶으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노란색 밑줄 그은 부분을 잘 보시면은 얘는 다행히도 포물선 위에서의 점이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포물선 위에서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이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접방 구하면 y제곱에 by, 그 다음에 12 절반 쪽에서 6, 그리고 x 플러스 a. 이것이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3, 마이너스 6에서의 접선을 구할 건데요. 지금 이 3,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이 포물선 위의 점인지 포물선 밖의 점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공식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린 문제죠. 자, 근데 여기에서 x에 3 그리고 y에 마이너스 6을 대입을 하시면은요. 36은 12 곱하기 3으로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이 3,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은 포물선 위의 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포물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죠. y제곱에 하나에 마이너스 6 대입하면 마이너스 6y, 그 다음 12 반으로 쪼개서 6, 그리고 x 플러스 3. 정리하시면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눠줄게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2번에서 정리한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번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양변을 b로 나눠주게 되면 y는 b분의 6x 플러스 b분의 6a가 되겠는데요. 이 1번에서의 기울기가 b분의 6이고 2번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b분의 6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b값이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a, b라는 것은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이 점을 이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x에 a, y에 b를 대입해서 b제곱은 12a라는 식이 성립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b값이 6이니까 대입하면 36은 12a가 되어서 양변을 12로 나누면 a는 3이 되겠죠. 따라서 a는 3이고 b는 6이니까 a 곱하기 b 답은 1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단원의 마지막 1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점 0,2에서 타원 10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y제곱은 1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PQ라고 하고 타원의 한 초점을 F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게 선분 PQ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타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 PQ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 일단 0,2는 타원 위의 점일까요? 네, x에 0, y에 1을 대입하면 식이 양변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타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타원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이 10분의 x제곱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10,0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타원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0, 루트 2 그리고 0,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 0, 2에서 타원의 그은 두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접점의 좌표를 알 수 있나요? 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점이 뭔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점이 두 개가 있긴 하지만 편의상 하나의 접점만 x1, y1이라고 두고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타원에서 접점이 주어지면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10분의 x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y1 곱하기 y는 1.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접선은 뭐를 지나냐면 0, 2를 지납니다. 따라서 x에 0, y에 2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겠죠. x에 0, y에 2를 대입하시면은요. 이 앞부분이 사라지고 뒤에 2분의 2 y1이 되기 때문에 y1은 1이다 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1과 y1 둘 다 얻기 위해서는 공식 하나를 더 이끌어내야 되는데요. 이 x1과 y1, x1, y1은 이 타원 위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타원의 방정식에 x와 y좌표에 각각 x1, y1을 대입하시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10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y1의 제곱은 1이다. 요 식이 성립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y1은 1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요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10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은 1. 이항에서 정리하면 x1의 제곱은 5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x1은 뿔마 루트 5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점이 x좌표는 하나는 루트 5,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것을 찾았죠. 그래서 요 점이 바로 루트 5, 1 그리고 요 점이 마이너스 루트 5, 1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이것을 P, Q라고 두게 되면 우리가 선분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선분 PQ를 보시면은 두 점의 y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x좌표의 차만 구해주시면 선분의 길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분 PQ의 길이는 루트 5 곱하기 2에서 2 루트 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 건데요. 삼각형 PFQ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원에 초점이 이렇게 F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초점을 뭐 F'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삼각형 PFQ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한번 요거를 한번 딱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선분을 그렸을 때 여러분들 이 삼각형 PFQ랑 삼각형 PFQ 그 다음에 삼각형 QF'P 이것을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실래요? 두 삼각형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선분 PQ를 공유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선분 PF랑 선분 QF'의 길이가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선분 FQ의 길이와 선분 F'P의 길이가 비슷해 보입니다. 과연 이 두 쌍의 선분의 길이는 같은 것일까요? 네, 우리는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점 P와 점 Q는 정확히 우리가 1번에서 구한 것에 의해서 Y축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점 F와 점 F'도 정확히 Y축 대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길이를 구해 보셨을 때 이 선분 PF의 길이와 선분 QF'의 길이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 P와 점 Q는 모두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선분 PF 더하기 선분 PF 프라임 그리고 선분 QF 더하기 선분 QF 프라임을 하게 되면 장축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선분 PF 프라임과 선분 FQ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삼각형 PFQ의 둘레의 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 PFQ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선분 PQ의 길이 플러스 선분 PF의 길이 플러스 선분 FQ의 길이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선분 FQ의 길이와 선분 PF 프라임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였으니까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플러스 선분 PF 프라임. 자, 그런데 선분 PF 플러스 선분 PF 프라임 이 두 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은 이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장축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장축의 길이가 2루트 10이니까 아, 이것이 2루트 10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번에서 선분 PQ의 길이가 2루트 5라는 걸 이미 구했어요. 그러면 그냥 답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둘레의 길이는 2루트 5 더하기 2루트 10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단원, 대단원 마무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1단원에서 혹시나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꼭 다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2단원에서 봅시다. 안녕.